안녕하십니까, 우자입니다. 2026년 3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공천한 거 강선우, 김기혁 구속.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 거고요. 마포 경찰서 구치장이 구속입니다. 아이고,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던 분이 구속되셨네. 증거인멸, 당연히 증거인멸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나온 지가 뭐 석 달이 넘어가는데 이제 가지고 구속하고 자빠졌고. 여담입니다만 우짜도 그 법원에 가서 재판 받는 것도 한때 가서 말이 시청, 관전 뭐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거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에 우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이런 거 들은 얘기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는 액수에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배는 곱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넘어가고요. 회생 결의안 가결 기간 연장, 홈플러스 반드시 정상화할 것. 정상화하면 좋긴 좋은데 1천억 투입이라고? 힘들다고 봅니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힘들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짜가 지금 이 가까운 거리, 그나마 걸어서 갈 수 있는, 우짜 서시 가는 곳에서 가까운 데 걸어갈 수 있는 마트라고는 지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나마 이거 홈플러스 그 저 마트 이거보다는 장사가 잘 됐었는데, 물론 뭐 동네 장사니까 요즘 물건도 안 보이고요, 매대의 물건도 별로 안 보이고 사람도 별로 안 보입니다.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봅니다. 이마트는 가봤는데 그거는 뭐 미 터지더라고요, 거기는요. 아이가네 뭐 정상화 됐으면 좋겠는데 자 보기에는 뭐 힘들다 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해가지고 보나마나 또 해가지고 이란,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우는 거 4일차 얘기하기 전에 어제 3일차에서 우짜가 얘기하지 못했던 거, 뭐 AI 얘기한다고 뭐 분량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못했던 거 우짜가 해가지고 빠르게 해가지고 보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3일차 요약입니다. 3일차 요약. 참고로 떨어진 거는 MQ9 미제 드론이죠. 예, 요게 됩니다. 떨어진 곳은 어디냐 하면은 예멘에 떨어진 겁니다. 여기 이틀 전에 떨어진 겁니다. 이틀 전에. 원인은 기체 기체 불량이다. 뭐 그러니까 뭐 고장났다 이거죠. 고장나가지고 떨어진 것으로 충분히 추정됩니다. 하여간 빠르게 말씀드리면, 전쟁 3일째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벙커와 지하 저장고 입구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물론 이미 이거 예상된 거지요. 공격으로 인해 벙커 또는 지하 저장고 입구가 문 닫고 나오고 이런 거, 거기가 파손되고 매몰되면 이란의 발사 능력,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이런 발사 능력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덕분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에 떨어지는 이란 미사일 숫자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영내 미군 기지 공격에 집중하는 것 때문에 미군 사망자 숫자는 6명으로 증가했고요. 그 3일째 기준입니다. 참고로 미국과 이스라엘은 드론에다가 SAR, 이게 뭡니까? 신테틱 어퍼처 레이더 이러는데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AR 요 레이더, 그러니까 즉 센서 하고요. 그리고 MX 포드,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거를 갖다 드론에 낀 거 가지고 지금 유인기는 이란 영공이 못 들어가는데 이 드론들은 이란 영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폭격도 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열 감지, 열 감지 이런 거 하고 연기 뻘뻘뻘 나오는 거, 이거를 갖다가 패턴을 감지하고 그 해당 지도를 작성한 후 매핑한 후에 미사일을 숨겨놓은 곳으로 추정되는 곳을 갖다가 그냥 폭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계속하고 있다. 이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가서 이란은 3일째 되는 날에 드론 세대와 F-15E, 그러니까 어제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쿠웨이트에서 해가지고 세대 동시에 떨어졌다.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오늘 또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짜가 의문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하면은 좀 우짜보고 무슨 구라쟁이다 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더 얘기합니다. 하여간에 F-15를 갖다가 세대를 격추했다고 이란에서 주장했고요. 미 중부 사령부는 부인했습니다. 후방 피격 영상, 그리고 조종사 전원 생존, 그리고 쿠웨이트 등에서 계속되는 전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격추된 거는 확실합니다. 격추된 거는 확실한데 전쟁에서 유명한 격언이 뭡니까? 포그 오브 워, 전장의 안개라는 게 있죠. 이것처럼 표면적으로도 일관성이 없고 기술적으로도 설득력이 부족할 경우 공식 발표는 우짜가 어제 말씀드렸죠. 믿는 건 아니다.
비판 의식을 가지 못한 이 시민은 그냥 사회적인 좀비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 공식 발표만 따르는 전문가 그냥 하수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넘어가서 3일째까지 이란이 잃은 군함 및 함정은 총 8척인데요. 전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군함을 빤히 보이는 데다가 정박해 뒀다. 이거는 뭔 말이 됩니까? 해당 배들이 딱히 쓸모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예, 충분히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넘어가지고 요거는 우짜가 해가지고 워싱턴 포스트 해가지고 나왔던 거 기사를 갖다가 캡처한 건데요. 보면은 예, 디펜스 퍼스널 인jury 바레인 호텔에서 폭격받아서 부상됐다 이게 됩니다. 자, 빠르게 말씀드리죠. 3일째에도 이란은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미군이 묵고 있는 또는 미군이 피신해 있는 미군뿐만 아닙니다. 뭐 미국 관리들 직원들 다 그래 해당되는 겁니다. 피신해 있는 호텔까지 폭격했는데요. 이것도 폭격한 건데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미 국무부 기밀 문서에 따르면 바레인 호텔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미 국방부 직원 2명, 예, 국방부 직원 2명, 2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규모 분쟁 또는 전쟁 상황에서 폭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경우에는요, 지금 호텔에 대피해 있는 등 중동 내 미군 및 직원들 철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금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짓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누굽니까? 턱 칼슨이죠? 턱 칼슨인데 이거는 또 뉴스가 인터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하는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모사드 에이전트를 갖다가 체포했다 이래 되죠. 펄스 플래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뭐 하면 뭐가 되냐? 뭐 가짜 공격, 뭐 사보타주, 뭐 사보타주가 적성하겠네. 하니까 사보타주를 갖다 했다 하려고 했는데 가들 모사드 에이전트를 잡았다 이래 되죠. 터크 칼슨이 주장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면 터크 칼슨이 자신의 방송에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을 이란과의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신들 그러니까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및 가스 시설에 폭탄을 설치하려던 모사드 요원들을 체포했다고 터크 칼슨이 주장했습니다. 요거 연합지라시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연합지라시에서 연합군 타령을 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지금 페르시아만 국가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우리나라에서는 순위 국가들이죠. 순위 산유국들 이러는데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유럽 국가들도 개입시키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이재명 정권 뭐 가나요? 파병 가나요? 자, 넘어가고요.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 군 뭐 등등 해가지고 이 퍼포먼스를 갖다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합니다. 퍼포먼스 당연히 안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요격 미사일 부족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덕분에 한국 포함해서 비중동 지역에 있는 동맹국에서 패트리트 등을 갖다가 빼오려고 현재 시도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우자가 보기에는 그냥 말도 안 하고 빼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패트리트도 있고 사드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 천재 이재명 정부 정권에서 뭐라 하든 말든 일단 제외하고요. 동맹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이스라엘 보호를 우선시한다고 공개적으로 비난 중인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그 페르시아만 동맹들입니다. 하여간 이란이 첫날 보여준 공격 속도를 갖다가 다시해서 회복해서 보여준다. 공격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를 갖다가 늘린다. 이럴 경우에는 우짜가 지금까지 확인한 정보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보면 이란이 공격 속도를 높이면은 현재 남아있는 요격 미사일 재고는 4일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4일치니까 이번 주말로 앵꼬가 난다 이렇게 되죠. 그렇다면 요격 미사일 재고 앵꼬만 나면 그것만 내면 다행이냐? 아닙니다. 중동 지역에 배치된 2개 항목전단 또는 항목 타격단의 경우에는 토마호크 미사일로 그 VLS 수직 발사관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구축함에 쟁여져 있는 이 구성을 갖다가 바꿨지요. 예, 우짜가 요격 미사일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거로는 오히려 토마호크 미사일 갖다 더 낑가서 나간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호크 미사일을 갖다가 지금 전쟁 개전 전에 300발에서 500발을 준비했다는 계산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일 동안 쏜 거를 갖다가 뺄 경우 현재 남아있는 그러니까 2개 항모정단에서 지금 재고로 남아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숫자는요 최대로 잡아도
100개에서 150발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우짜 계산입니다. 이거는 요격 미사일 부족에다가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까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일주일도 안 지났잖아요. 구축함에 요격 미사일 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재장전하려면요, 무조건 재장전이 가능한 항구에 무조건 입항을 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우짜가 2월 20일 뉴스모험에서 포드 항모전단이 그리스 크레타 섬에 있는 수다만 해군 기지에 기항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한 바 있습니다. 왜? 그 베네수엘라 용으로 해가지고 그 수직 발사관에 낀 것들 물건들을 갖다가 그 구성 컨비네이션을 갖다가 이거 저 이란용으로 바꿔야 된다고 웃자게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런데 지금 확인된 거로는 오히려 토마호크를 갖다가 별로 바꾸지 않고 갔다는 그런 지금 현재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우짜가 흥미로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군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친숙한 이름입니다. 이 누굽니까? 제임스 스타리디스. 아, 이거 아쉽다니까 발음 잘 안 되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라는 이 미 해군 퇴역 제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우짜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 받아서 가지고 있고 이런데 그 위에도 맞습니다만 유명한 책들 중에는 Sea Power, 그러니까 뭐 해양 세력 뭐 이게 되겠죠. 하여간 Sea Power라고 2017년에 나온 책도 있고, 하여간 이 양반이 책을 갖다가 많이 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낸 양반인데 이 양반의 경우 여기 보시면 있죠. 3월 1일. 3월 1일에 뭐라고 이 트윗을 날렸냐. 잘 보시면 뭐 수백 개의 정밀 무기 제이담부터 시작해서 토마호크, 패트리어트 이걸 갖다가 뭐 들고 있다 뭐 어쩌고 되는데 이거 병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양반이 말을 씩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짜 프로페셔널은 진짜는 뭐다? 이 병참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 양반이 스타브리디스 미 해군 퇴역 제독이 말하는 게 뭡니까? 미국의 전쟁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걸 갖다가 간접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언제? 3월 1일에. 그런데 이거 자기가 삑 돌려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트윗을 삭제했어요. 물론 우짜 같은 인간은 이런 거 딱 보자마자 바로 캡처를 하지요. 이 양반은 실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반이 이 스타브리디스 이 제독 이 양반이 퇴역한 제독 양반은 이미 알고 있다니까. 그러네. 현재 그 칼라일의 그 고문으로 가 있는데 이 양반은 지금 알고 있어. 이 상황이 이 재고가 얼마나 심각할 정도로 작은지를 알고 있다니까요. 하여간에 말이 또 늘어지는데 중동 지역에서 VLS 수직 발사관을 재장전할 수 있는 곳은요, 바레인밖에 없습니다. 바레인 첫날에 해가지고 이란이 해가지고 미 5함대 기지 있는 걸 때려 부셨죠. 미사일 쏴가지고. 왜 바레인밖에 없느냐? 미 해군의 경우에는요, 수직 발사관 재장전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와 특별한 물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 크레인, 취급 장비, 그리고 안전 절차가 수행 가능한 이런 곳에서만, 그러니까 미 해군의 공인된 시설에서만 이거 VLS, 그러니까 토마호크를 유격 미사일로 바꾸든지 또는 요격 미사일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바꾸든지 아니면 재장전하든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첫날에 바로 바레인이 공격받았지요. 하여간에 좀 더 늘어지는데 여유분까지 생각했을 때 우짜가 보기에 트럼프는요, 5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짰다. 뭐 솔직히 말해서 작전 짰다는 말도 웃긴 소리입니다만 하여간 5일 동안 전쟁을 벌이는 걸 염두에 두고 이거를 갖다 일을 벌였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3일차 마지막 해가지고 요약하는 거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3일이 되겠죠. 이거 미 국무부에서 뭐라 발표했습니까? 해가지고 업데이트 나와서 중동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업데이트 해가지고 웃기죠? 예, 웃깁니다. 상업용 상업비 항공편을 갖다가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스라엘 해가지고 뭐 나오고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그리고 UAE, 예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대부분의 국가들 뭐 사실상 뭐 이집트 빼고요, 그리고 시리아 정도 빼고 나머지 국가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 그 공항들이 전부 다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 이렇게 폐쇄된 상태, 이미 전쟁 터지기 더 전에 나와라 이소를 해야 되는데 전쟁 터지고 3일째 되는 날 이런 걸 올린다. 우자가 보기에는 정말 계획이 없었다라고 좀 의심이 많이 됩니다. 지 꼴린 대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 버렸다. 누구를 위해서? 혹시라도 네타냐후를 위해서 그랬냐? 좀 의심이 많이 된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또 너무 많이 떠든다 이거. 자, 이거는 오늘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얘기 말씀드리죠. 전 금덩이 보시죠. 금덩이 가지고 마이너스 4.28% 떨어져 가지고요. 1온스에 9,094.87달러가 됐습니다. 좀 그렇죠? 예, 분위기가 쑥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유가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유가가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은덩입니다. 은덩이는 당연히 더 많이 떨어졌죠. 마이너스 7.89% 떨어져가지고 1온스에 82.23달러가 됐습니다. 간만에 가지고 52평선 위로 올라왔었는데 아이고 다시 떨어져 버렸네요. 지금 차트 상으로는 지금 금덩이는 지금 저 다음 주간 사이클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있었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오는 바람에 좀 애매해졌고요. 은덩이의 경우에도 어떻다? 다음 이 삼각형, 요거 삼각형 해가지고 모양 짜가지고 끝나고 이제 이 삼각형 패턴을 갖다 돌파해서 이제 상승으로 간다라고 말할 뻔했는데 지금 꼬라지가 좀 이래 된다는 거. 자기가 지금은 불확실한 것들이 천국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움직이는 거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이런 것처럼 지금은 좀 관망할 필요가 있다. 우짜 말씀드렸죠. 이번 주까지 우짜 견적으로 이번 주까지 이거 이른바 우짜 혼자 말하는 특집으로 전쟁 얘기를 할 건데 2주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짜가 보기에는 하여간 이번 주 안에 모든 상황이 좀 클리어하게 확인될 거라고 우짜 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관망해야 될 것 같다. 자, 넘어가고요. 자, 서브텍타 수익 오시죠. 해가지고 어이구 장중에 77.98, 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이거 좀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져가지고 상승을 갖다가 4.70%, 1배럴에 74.58달러가 됩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죠. 왜냐하면은 뭐 트럼프가 또 뭐 쇼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먼저 이라크는 세계 최대 유전 중 하나인 루마일라 유전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저 속속 지금 유전 중단 소식이 계속 들리죠. 그리고 석유 저 화학 시설 이쪽에도 정유 시설도 계속해서 중단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UAE 아랍에미리트에는 4일째 전쟁 개전 4일째 하루에만 탄도미사일 11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떨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탄도미사일 11발, 드론 123대를 갖다가 아랍에미리트가 UAE가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개전 후에 아랍에미리트에는 총 186발의 탄도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드론은 패스하고요. 탄도미사일만 186발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가 관련해서 나온 거니까 우짜가 또 이거 연합지라시 제목만 얘기합니다. 뭐 제목만 보고 얘기한다? 우짜 보고 뭐라 할 것 같은데 우짜한테 연합지라시는요 그냥 제목만 보고 우짜가 말하고 싶은 거 합니다. 방송이 지금 1년이 후딱 넘어가는데 아직도 우짜 그 유튜브 보고 제목만 보고 얘기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방송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재명 팬들 자칭 진보 방송 안 봐도 됩니다. 우짜는 거기에 지대지 않아요. 자, 유가 우려에 미국 호르무즈 방어 의지 트럼프 비롯이 유조선 호성이 나오죠. 자, 요거는 우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일로 넘겨야 됩니다. 지금 오늘 떠들 것만 해도 벌써 18분이다. 이걸 갖다가 우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유조선 호성이 어떤 그 역할을 하겠느냐, 어떤 걸 갖다가 예상하게 만드냐면 트립 와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처럼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인계철선 역할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미국 해군 그 함정이 두들겨 맞는다. 그러면은 보나 마나 200% 확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에 우짜가 또 코멘트 빨리 말씀드리죠. 그거는 뭐 내일 말씀드리면 되니까. 자,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등의 군사적 보호, 호위죠, 호위, 뭐 호송이라는데 호위다, 호위. 군사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보험 취소, 현재 호르무즈 해협 쪽에 그 해상보험이 취소가 다 되고 앉아 있습니다. 그 해상보험의 취소, 오늘 뭐 또 우짜가 또 잠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보험 취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이거 사실상 폐쇄된 효과를 내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통과 못하고 있는데 이 통과 못하고 있는 배들을 위해서 미 국제개발금융공사에게 해당 배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거
예, 그런 덕분에 요게 살짝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77.98, 뭐 78달러까지 갔다가 좀 떨어져가지고 74.58달러가 나온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유조선 호송 나오는데 이거 인계철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는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많이 올랐죠? 예, 0.67% 단박에, 예, 단박에 98 뚫고 단박에 99도 쫄아버렸습니다. 99.045 됩니다. 장중에는 뭐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99.683까지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금 차트만 보셔도 대강 눈치를 채시겠죠? 다음 저항선이 어딥니까? 여기 있죠? 러프하게 보면 100. 조금 더 보면은 요 100 조금 위에 있는 요 라인 요거의 다음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하루 만에 99를 돌파해 버렸다. 자,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자, 넘어가고요. 자, 원화입니다. 원화는 보시면 어이구 끝내주네요. 1.55% 대폭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값이 완전히 떡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1달러에 1479.72원 1479.72원이 됐습니다. 예, 이거 15시 20분 UTC 기준으로 15시 20분이면 우리나라 한 자정됩니다. 이게 예, 한 12시 20분 요 정도 되겠네. 12시 20분에 1,500원도 돌파했네요.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자, 관련해서 연합지라시 뉴스 한번 보시죠. 전쟁, 중동전쟁의 금융시장 패닉, 코스피 7%, 마이너스 7% 대폭락 나왔네요. 급락하고 환율 26원 급등. 자, 장중에 오늘 자중에 1,500원 자정에 1,500원 넘긴 거는 얘기 당연히 안 되겠지. 예, 외국인이 5조 원대 투매 끝내줍니다. 매도 사이카 발동. 비트코인 금값은 올라. 뭐 이거 패스하고. 자, 이 관련해서 우자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른바 차트 놀이를 하면서 코스피 차트를 갖다가 우자가 보여드리면서 버블 차트를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한 열흘 이 정도 됩니다. 우자가 이 차트를 갖다가 코스피 차트하고 바로 엮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볼 필요 없다. 이게 현재 뭐 탐욕 구간에 있는 거지. 뭐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쭉 떨어지죠. 완전히 폭락 나왔습니다. 자, 버블 차트하고 똑같이 가는지 우자가 말씀드린 불과 한 열흘 전에 말씀드린 이 버블 차트대로 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확전되면요 볼 필요 없습니다.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0.20% 원화보다는 그래도 낫네요. 0.20%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7.712엔이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번 주는 경제 데이터는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가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지금 이 전쟁 때문에 다 그냥 올스톱이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치 나오는 거 이전 데이터 물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 우자가 보기에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 패스합니다. 뭐 나중에 뭐 몰아서 하면 되죠. 하여간 이거 우자가 좀 전에 가지고 어제 요약하면서 또 말씀드렸죠. F15 이거 떨어진 거 이 관련해서 조금 더 우자가 뭐 어제 가지고 뭐 우연히 뭐 반복되는데 해가지고 공식 자료만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관련해서 우자가 좀 더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거 찾아보시면요 F15 격추돼서 떨어지는 영상이 천지백가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여기도 캡처가 나와 있잖아요. 미러지에서 캡처하고 이미지 편집한 거 보면 기체 손상은 꼬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경미한 수준입니다. 경미한 수준이고 피격 영상을 잘 보면 기체 후방에 뭔가가 명중한 것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피격 직후 조종 불능 그리고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자가 말씀드렸죠. 그 영상 올리면은 딱지가 붙기 때문에 우자가 안 올린다고. 하여간에 미 중부 사령부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쿠웨이트가 발사한 패트리어트 또는 호크 대공 미사일 우리나라에 예전에 있었잖아요. 호크 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 피격됐다라고 미 중부 사령부에서 주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란에서는요 S-300 대공 미사일 이걸로 해가지고 쏴서 떨궜다라는 아주 이 기똥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맞아서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요, 패트리어트나 호크 미사일 또는 S-300 같은 이런 큰 이 대공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패트리어트부터 S-300까지 이런 대공 미사일들은요,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에 비한 미사일에 장착돼서 쏘는 공대공 미사일에 비하면 크기가 엄청 큽니다. 따라서 패트리어트부터 해가지고 S-300 같은 이런 대공 미사일에 요격이 된다면요, 이 기체가 그냥 맞는 순간에 산산조각 나고요. 조종사는 즉사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쏘는 것 자체가 미사일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니까. 하여간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격되는 장면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우짜 해가지고 뭐 받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하여간에 F-15가 수평 비행을 잘 하다가 꼬리 부분에 정통으로 피격당하는 모습이 영상이 바로 찍혀 있습니다. 참고로 미사일이 접근하는 모습이나 폭발 후 잔해 구름이 넓게 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해당 피격 영상에서. 따라서 이거는 뭘 뜻합니까? F-15를 맞춘 것이 패트리어트 같은 사이즈가 큰 것들이 아니라 사이즈가 작고 위력도 작은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죠. 게다가 F-15 조종사가 그냥 쭉 해가지고 평이하게 수평 비행하다가 두드려 맞았다는 거는 회피 기동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거는 해당 조종사가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지 못했으니까 망고 땡이다? 아닙니다. 자, 전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격 통제 레이더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파이어 컨트롤 레이더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적 전투기에 의해서 조준이 될 경우에 이 계기판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버적버적 빛나는 레이더 경고 수신기가 있습니다. 이게 버적버적 빛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뭐 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뭐 버적버적 이래 빛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의 경우에는 이 계기판에 가지고 경고 신호 뜨는 거 보고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요. 인지하게 되면 자기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바로 그냥 아몰랑 그냥 막 강력하게 회피 기동을 하고 섬광탄 그리고 체포를 갖다가 쏘게 교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 저 조종사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매뉴얼입니다. 자, 우자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갖다가 다 종합해 보면 딱 하나의 유력한 추정 또는 가정 또는 결과가 도출되는데, 이란 전투기가 쿠웨이트의 아침 하늘에 침입해서 적외선 유도 방식의 사이드 와인더, 이거 이란이 들고 있습니다. 적외선 유도 방식의 사이드 와인더 또는 러시아제 적외선 유도 방식 공대공 미사일 중에 빈펠이라고 있습니다. 빈펠 R-73이라는 이거 공대공 미사일인데, 사이드 와인더 또는 러시아제 공대공 미사일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쏴서 F-15를 격추시키고 토꼈다는 이 결론밖에는 안 나옵니다. 잠정적인 결론, 잠정적인 추측,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참고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쿠웨이트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인해서 실제 사건에 대해서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S-300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우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S-300에 맞으면 이거 기체가 다 부사지고 조종사 죽습니다. 바로 즉사입니다. 따라서 미국, 이란, 쿠웨이트는 뭐 꼽사리로 낑겼는데, 하여간 쿠웨이트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인해 실제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우짜격적으로 봅니다. 뭐 무협지를 위해서 조금 무협지답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짜가 합리적인 추정을 한 거고요. 무협지 쪽으로 간다 하면은 이란이 혹시라도 F-14 통켓 물론 들고 있죠, 이거. F-14 통켓을 띄워서 이걸 떨궜다. 야, 이러면 정말 대박인데.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거 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말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우짜 말씀드립니다. 우짜도 편의상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고 언론에서 떠드는 것대로 그냥 얘기합니다. 자, 뭐 편리해서 합니다. 근데 편리한 건 편리한 거고요. 너무 이렇게 잘못된 게 통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할 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란에게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은요, 파나마 운하처럼 운하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무슨 수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우리나라 그저 강에 있는 것처럼 수문이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이걸 폐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뢰를 갖다가 뭐저 깔아놓는다 이러는데 기뢰 깔아놓는데 가지고 그게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해협이 폐쇄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 폐쇄라는 얘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 이용 자체가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서 보험사들이 선박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비 자체를 억수로 비싸게 만들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려는 선박들이 자신들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요걸 자체를 갖다가 이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냥 쓱 만드는 겁니다. 즉 이거 기술적으로 그래 되는 거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해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 선박이 여기에 지금 갇혀 있는 선박이 아이 안 몰라 나 무조건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갈 거야 보험비 에이 보험비 난 몰라 이래 가지고 탈출을 시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란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지요. 못 막습니다. 못 막는데 이제 그 위기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뭔 짓을 합니까? 쫓아가서 미사일 쏘고 총 쏘고 로켓 발사하고 이래가지고 불 내고 뭐 부수고 이런 거죠.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게 지금 세 척이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은 거고. 하여간 물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소제목이 사헤드, 그 드론이죠. 사헤드의 원조라는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물건은 뭡니까? 이 미국에서 내놓은 물건이죠. 미국의 사헤드하고 비슷한 이 공격 드론. 미국에서는 공격 드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자폭 드론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공격 드론, 어택 드론이라 해가지고 루카스입니다. 이 모습이 루카스. 잘 보시면 T라고 그랬죠. 네, 스타링크하고 다 달려 있는 물건입니다. 억수로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하여간에 루카스를 갖다가 미국이 이번 전쟁에 투입해서 공습에 사용했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미제 루카스는요. 러시아 드론 있죠? 러시아 계란을 역설계한 겁니다. 이거. 예, 역설계한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계란은 이란의 사헤드 드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예,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란의 사헤드 드론은 이스라엘 하피를 갖다가 역설계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피는 또 뭘 또 뺐겠냐? 서독, 예전에 통일되기 전 서독의 DAR을 갖다가 기반으로 합니다. 이거 영상을 이미지를 안 올려놨네. 우자가 옛날 그 이미지가 있는데. 하여간에, 서독에서 개발했던 DAR을 갖다가 기반으로 이스라엘이 하피를 만들었습니다. 우자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이거 사헤드 얘기 나오면 원조가 이거 이스라엘의 하피라고만 얘기하고 그 전에 진짜 원조를 얘기를 안 해요. 예, 그래서 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다 뺏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어디 걸 뺏겼다? 서독의 DAR 이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것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서독의 DAR을 갖다가 기반했다 했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런데 흥미로운 걸 말씀드리면 서독의 DAR은 도르니어에서 제작한 것인데 2차 세계대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십니다. 도르니어 이 독일 항공사 비행기 제작하는 거 여기는요 히틀러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든 곳이지요. 예, 아주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각종 뭐 항공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아주 유명한 게 독일 그러니까 당시에 그 나치 독일에서의 도르니에 그 사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히틀러를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게 됩니다. 즉 서독의 DAR은 히틀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도르니아 이거 발음 힘드네. 도르니어사에서 나온 물건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 이게 됩니다. 우자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원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번쩍 밥 말아먹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자가 일부러 추가를 해봤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또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해가지고 또 관련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우자의 소제목은 이상한 전쟁이 됩니다. 자, 먼저 백악관에서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의 전체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목표를 발표해서 1, 2, 3, 4 이런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 메이저 컴뱃 오퍼레이션입니다. 대규모 전쟁이 아니고 작전도 아니고 그 전투 작전. 예? 지금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특별 군사 작전이잖아요. 근데 이거 트럼프한테는 전투 작전이 됩니다. 급이 좀 많이 떨어지죠.
러시아에 비해서 급이 많이 떨어진다 이래 보면 되고, 하여간에 총 4개 목표를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첫 번째, 이란 미사일 및 미사일 생산 시설을 파괴한다. 그리고 이란 해군을 갖다가 어나일레이션, 그러니까 뭐 전멸시킨다, 완전히 쫑을 내버리겠다 이 소리죠. 그리고 세 번째, 이란 뭐 테러리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한번 말씀드리면, 이란 정권의 테러 프록시들을 갖다가 대리자들을 제거해서 다시는 지역 안정을 해치거나 미군을 IED가 뭡니까? 급조 폭발물이죠. 요거 급조 폭발물 이걸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바램 수준인데 하여간 넘어가고, 네 번째,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는 오퍼레이션 미드나이트 해머, 작년에 한 거죠. 작년에 우리가 쇼했다는 거, 짜고 치는 고스톱 했다는 거, 거기를 통해 이란 주요 핵시설 3곳을 파괴한 것에서 이어진다. 여전히 구라를 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고, 협상을 거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여기 보시면 뭐 바이패스 오퍼레이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해가지고 또 옆에 보면 49명이 죽었다 이래 돼 있죠. 자, 이래가지고 추가로 이란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메네이를 포함해서 보도에 따르면 이란 고위 지도자 49명, 49명이 초기 공습에서 사망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번 작전은 뭐 지난 50년, 여기 쭉 50년, 지난 50년 동안 역대 미 대통령들이 염원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을 했다, 뭐 이런 저쩌고 뭐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지금 이거를 갖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요, 계속 간다는 얘기죠. 예,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또 말씀드립니다. 토마호크 또 얘기도 해야 되고, 사드 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상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쪽에 호의적인 분들한테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좀 말씀드립니다. 우짜 기준에서 지금 현재 미국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전쟁은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갖다가 두고 있습니다. 며칠 꼴랑 안 됐잖아요. 4일째인데. 4일째인데도 우짜 기준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개전하고 대략 한 2달 정도 지난 2022년 4월에 우크라이나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면서 러시아 승리를 갖다가 판정한 바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짜 쪽은 판정을 좀 빨리 내립니다. 네,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 하여간에 우짜 기준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미 4일째 돌고 있으니까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다가 말씀드려봅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IRGC,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를 포함해서 이란 군부대 대부분이 지휘 체계를 상실했다고 인정하고 있고요. 물론 진짜든 아니든 간에 일단 이란 외무장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경우 어떻습니까? 야전 지휘관들에게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부여했지요. 덕분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주 뭐 줄기차게 보복 공격하고 있죠. 즉 지도부 제거 공격에 미리 대비한 상태다 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모든 지휘관과 전투부대가 작전 능력을 100% 갖추고 있다고 발표했고요, 어제. 그런데 지도부가 제거되고 계획해 놓은 대로 자율적으로 작전 수행, 즉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미리 부여됨에 따라 무슨 문제가 터집니까? 어떤 의미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봤을 때 이란은 거대한 폭탄으로 변신해서 폭발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가 되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거 지금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머리가 없지요. 머리가 없기 때문에 2026년 3월 4일 현재 이란 군대,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 포함입니다. 이란 군대에게는요, 무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북한하고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북한에서 뭐 쏜다 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군대에서 보복할 수 있게 무기를 사용하게 그래 할 것 같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란은 안 그렇다니까 지금. 이란은 지금 이거 무기 사용에 제한을 걸 수 있는 이 머리 대가리가 없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곧 이란에 대한 공격을 조율하기도 힘들고 대규모 공격을 벌이기도 어렵게 만든다는 걸 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대로 또 미국은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모순적인 전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백악관은 협상을 원하는 듯 하면서, 이거 뭐, 이거 좀 전에 나왔잖아요. 이거 나온 거, 이거. 백악관은 협상을 원하는 듯 하지만 지도부 제거로 인해 협상 권한이 사라진 지금 이란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 군대가 중앙의 지휘 체계 없이 무분별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란이 지금 미국이 원한다 하더라도 휴전을 이행할 수 있을지조차가 불확실하고요. 관련해서 트럼프는 테헤란에서 지휘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들이 모두 사망했다. 첫날에만 49명 모두 사망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데 우짜개쪽으로 역시나 불확실성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동장치가 먹통이 되고 브레이크가 맛이 갔고 고장난 핸들도 작동이 안 되는 자동차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미국은 이란의 공격 능력이 완전히 약화될 때까지 또는 테헤란이 통제권을 갖다가 이란 군대하고 이란 혁명수비대 여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협상에 의한 휴전에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얼마 안 남은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를 갖다가 소진하는데 전념해야 됩니다. 사실상 강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그냥 다 쏘겠다. 지금 남아있는 거 다 쏘겠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참고로 사드의 경우에는 글로벌 재고 자체가 곧 앵꼬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이상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짜 기준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이란이 장기간에 걸쳐서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 상태로 이른바 기술적으로 폐쇄 상태로 유지할 가능성은 우짜 보기에는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란의 통제되지 않은 군대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내 그러니까 석유 산유국들의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거는 정말로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대가리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란 사태, 이란 이거 전쟁 터지는 거 보면서 뭐를 느낄 수 있습니까?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에 푸틴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갖다가 알 수 있다. 반면교사로 알 수 있다. 이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우짜가 간단하게 또 추가를 해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란 최첨단 무기 아직 손도 안 댔다. 더 오래 저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우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뒤에도 또 사드 미사일 재고 얘기도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 이거 소모전 가고 장기전 가면요 무조건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우짜가 보기에는 2주 개전 후 2주가 넘기는 순간부터 사실상 이란의 승리다라고 봅니다. 뭐 친미하는 분들은 우짜 말하는 거 보고 뭐 반미주의자 이라겠는데 우짜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트럼프 중상급 탄약 무제한 비축 전쟁 영원히 수행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전쟁을 영원히 수행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 말이 상당히 좀 삐리삐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려 볼게요. 탄약이 무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중급 상급 탄약이 무제한 비축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탄이 널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 그리고 뭐 여러가지 미사일 등등이 널널하다면요 굳이 클래스 급을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급 상급 탄약이 무제한이다 이 말은 뭡니까? 탄이 지금 현재 재고가 널널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트럼프가 대신 본인 입으로 떠들고 있다는 걸 소리가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관련해서 우짜가 사드 미사일 재고 카운팅이라는 소제목으로도 말씀드립니다. 자, 뭐 말이 많죠. 자, 2026년 3월 현재 미국이 생산한 사드 포대는요 8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발사대 3개로만 반동가리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7.5 포대입니다. 왜냐하면 정식 포대가 6개인데 발사대가 6개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는 정식 포대의 반인 3개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 포대가 됩니다. 사드 포대가 전 세계에 있는 게. 참고로 사드 포대 하나에는 발사대 6개에 발사대 하나에 요격미사일 8개가 쟁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재되기 때문에 총 한 포대당 48개의 요격미사일을 가지고 있도록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CSIS 이거 올해 거도 아닙니다. 작년 겁니다. 작년 거 2025년 12월 뭐 이래가지고 나와있죠. 작년 2025년 12 이거는 12일 12월에 나온 건데 하여간에 작년에 12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12일 전쟁 발발 전에 이것도 납품도 제대로 안 됐고 12일 발발하기 그때 시점에 카운팅한 사드 요격 미사일 숫자가
총 534개입니다. 534개.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가 사드를 갖다 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들 사우디하고 UAE 포대, 사드 포대에다가 이거 요격 미사일을 갖다가 탑재하기 위해서 장약하기 위해서 장약이라 해야 되나? 일단 끼고 넣기 위해서 납품된 또 사드 요격 미사일이 몇 개다? 120발입니다. 근데 120발이 여기 재고에 미국의 재고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154개가 이 사우디하고 UAE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산수가 하도 좀 희한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우디랑 UAE에 사드 요격 미사일이 제대로 납품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사우디랑 UAE에 간 물량은 대략 한 100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이거 534발. 여기에서 100발 정도를 뺀다 이러면 작년에 12일 전쟁이 터지기 전에 미국이 보유했던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 숫자는 약 434개가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작년 12일 전쟁 동안 이스라엘의 사드 포대 2개가 배치되었죠. 그래서 12일 동안 최소 150발의 사드 요격 미사일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납품은 안 되는데 썼어요. 12일 전쟁이 끝난 시점에 사드 요격 미사일 재고는요, 434발, 요거 100발 빼고 434발에서 284발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방어한다고 최소 150발을 쏘았으니까. 자, 이렇게 284발로 줄어들었고요. 이 숫자 284발이라는 숫자는 약 5.9 포대 분량이 됩니다. 이거 산수해 보시면 나와요. 이게 되면서 5.9 포대 분량이 되면서, 그러니까 6개 포대 분량도 안 된다 이 소리죠. 2026년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7.5 포대에 탑재할 만큼의 요격 미사일이 이미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 작년에. 근데 요번에 또 2차전 터졌죠? 예, 이번 2026년에 2차전 터졌죠? 2차전이 터지기 직전에 중동, 즉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 미군이 사드 포대 2개를 갖다가 또 다시 배치했습니다. 자, 계산해보죠. 2개 포대에 최소 2번의 완전 장전, 그러니까 재장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두 번 쓸 거. 이러면 요격 미사일이 몇 개가 필요하다? 19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92개를 이스라엘 방어용으로 192개의 사드 요격 미사일을 배정을 했다 이러면 전 세계에 배치된 나머지 포대 다 합쳐서 92개의 요격 미사일만 남았다는 산수가 나옵니다. 자, 한국에 있는 물량 빼내가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사드 요격 미사일의 생산량은 극히 작아서 매월 10개만 생산합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여기는 아예 납품도 안 되잖아요. 이 납품도 안 되잖아요. 2027년 중반까지 신규 납품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재밌죠? 지금 문자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사드 요격 미사일 이 재고도 이미 앵고 직전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UAE에 있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알 루와이스 기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드 포대를 갖다가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위성 사진에서는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아이고, 오늘 또 너무 길어지는데. 네, 이 가지고 또 말씀드리죠. 러시아 가스 없고 중동 가스도 없고, 이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우크라이나 개전 이후 유럽은 에너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그저 에너지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쟁력, 그리고 정치적 안정까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70파운드 중후반에 머물러 있던 영국의 MVP 천연가스 가격이 전쟁 발발 후에 미치듯이 튀죠. 115.98파운드까지 치솟아서 하루 만에 47.6% 대폭발했는데요. 물론 이런 급등은 시장에서 극단적인 위험을 급격하게 반영한 것일 뿐 차분하게 이 현재의 펀더멘탈을 논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되는데, 첫 번째, 전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럽 내 많은 지역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한계 전력 가격, 전기값, 한계 전기값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전력 가격도 동일하게 상승합니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전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체의 비용 부담 증가로 직결되죠. 자, 두 번째, 산업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화학, 비료, 철강,
유리, 중공업 등은 가스 가격 급등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산업이라서 가격을 인상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또는 생산기지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크라이나전 이후 탈산업화 중인 독일이 있지요. 자, 물론 유럽의 경우 당분간 비싼 가격, 비싼 가스 가격을 갖다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가격이 비싼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인 사례죠. 세 번째, 가스값은 정책 결정에 제약을 가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자체를 저해하지요. 누구나 아는 말로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고요. 우크라이나전 이후 유럽이 경험한 걸로 말씀드리면 스태그플레이션 함정, 요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트랩이라고 하는데 요게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고착화되면 정책 결정권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망설이게 되고 성장이 둔화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일본이 그랬고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돈을 뿌려야 된다. 즉 경기 부양책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상승하지요. 어느 쪽 어느 선택을 하든 간에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고 투자 결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문제는 단순히 가격 수준이 아니라 변동성이 있는데 가스 가격이 저렇게 이렇게 미친 듯이 폭발하고 이런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서 해지하고요. 그냥 현금하고 운전 자본을 더 많이 보유하고 신규 투자 및 확장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가스 가격이 2022년 최고치보다 낮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 하나만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고요. 앞으로 가스 가격 급등이 지속된다면 유럽의 미래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전 때 봤죠. 먼저 어떻게 됩니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산업 활동과 고용이 위축되며 인플레이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정책 결정권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 감소, 소비자 신뢰도 하락, 정치적 갈등 심화라는 형태로 서서히 재정이 압박받는 결과를 낳게 되고요. 반대로 이 가격 급등이 빠르게 진정된다 하면 경제적 피해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하지만 한번 생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유럽은 공급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시장이 확신할 때까지 그러니까 유럽이 쓰는 에너지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하셔가겠는데? 예, 중동위기 확산에 인플레 위험 재부사 채권금리 상승. 이거는 현재 그 국채 그 수익률 같은 거 보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국채가 잘 팔리고 있어요. 이쪽에 가지고 예, 이거는 문자가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채 쪽에는 지금 장사가 해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옥션했는데 지난 옥션보다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상황이 해결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 넘기죠. 50분이 넘겨버렸다. 자, 이거는 해가지고 딱 이거 보시면 병원 보시면 이거 병원선이죠. 예, 미 해군 병원선입니다. 머시가 됩니다. 이 병원선의 경우 그 트럼프가 뭐라 떠들었습니까? 그린란드 간다고 떠들었죠. 예, 그린란드 간다고 떠들었던 USNS 머시호가 그린란드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 파나마 운하죠.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쪽으로 간다. 태평양으로 간다. 이 말은 뭡니까? 중동으로 간다는 소리가 됩니다. 트럼프 말하는 건 너무 믿지 마세요. 자, 넘어가고요. 자, 이란 사태에 심상치 않은 마가 균열 조지 트럼프가 내가 마가다. 이것도 우짜가 이미 관련해서 포스팅했고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 터지다 보니까 다 밀렸습니다. 하여간 간단하게 우짜가 말씀드려서 좀 음모론적인 그 시각이 들 수 있는데 암살당한 그 찰리 커크 있죠? 찰리 커크의 경우에는요 이란과의 전쟁을 극렬히 반대했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53분이나 되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4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대로 알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